올 하반기에 부동산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고고 행진 정말 많이들 계속 올랐죠. 이 정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마무리되는 정권까지 계속 고고 행진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들 보시면 부동산 세금이 강화가 됐고 1세대 1주택자들은 세금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뜨거운 아파트 분양 열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조금 지켜볼 만하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에는 치명타고 힘든 시기가 거듭 지속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또 중개 보수가 하향으로 조정이 됐죠. 그리고 오피스텔과 빌라 이런 것들이 아파트 대체로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주택 가구 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굉장히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올해 1월달부터 종부세 세율을 인상을 했고 또한 고령으로 공제를 상향 조정했으며 세 부담이 상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이 됐고요. 가세 표준을 보시면 10억 초과 구간에서 신설이 됐죠. 보유세는 가세 표준을 역할을 21년도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했고요.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곧 국민들은 이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이 차이가 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가세 표준을 산정 시 1세대 1주택은 추가적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절을 했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보시면 세율이 인하를 했지만 특례 도입으로 한시적으로 공시지가 9억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하고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여기 차이가 조금 있죠.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분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이 들어갔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실을 신고를 하는 제도가 생겼죠. 임대보증금 6억 초과와 또한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시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제외되는 지역을 보시면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에 대한 구는 군 지역이죠. 제외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모두 날이 된 계약서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이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제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보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액이 변동이 없이 갱신이 되거나 계약을 다시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됐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가 되었죠. 지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5%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8월에 이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다는 것이 요번에 이렇게 또한 숫자상으로 보시면 1.2%가 2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상 저금리 시대는 거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죠. 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10월에 3%를 넘겼고요. 향후에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는 속도가 이 조절을 목적으로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이유가 이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었죠. 허나 부동산 그러다 보니 구입을 하는 이런 심리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주택 거래량이 감소시킬 이러한 것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특히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죠. 주거 대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난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피스텔이 5만여 건이 넘게 거래가 되면서 2006년도 이후에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연립은 이제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죠. 소형 주택들이 전년과 비슷한 거래량을 이루어졌는데 특히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한 해였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을 받는 이 청약 열기가 아파트 청약 열기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웠는 한 해였고요. 비아파트를 호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수요로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 비아파트에 대한 비거주용이 오피스텔이라든지 또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했던 한 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고 또한 거주 제한도 없어도 되죠. 주택 소유하고도 상관이 없고 바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출이라든지 이런 세제의 규제가 그 수익과 훨씬 아파트보다가 낮아서 관심들이 많이 가졌죠. 그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수요지인 오피스텔도 주거랑 거의 아파트 공법이랑 같이 짓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두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동산도 실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